반갑습니다. 오늘 시설관리 2편 사회복지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 1에 이어서 이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뭐 그렇게 어, 뭐 복잡한 내용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시설 안에서도 보통 복지시설 그러면 대부분 사회복지관을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관이라는 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다 통칭해서 이제 사회복지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한번 사회복지관이 뭔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보면 있죠. 지역사회를 기반하고 일정 시설, 인력, 주민 참여,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 예방, 해결하는 서비스 제공 시설. 네, 서비스 제공 시설이에요. 종합적 서비스 제공 시설을 이야기를 한다. 이게 복지관의 큰 정의고 목표는 뭐냐? 뭐 이렇게 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제공 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지역사회 문제 예방 치료하는 서비스 복지 서비스 전달 기구 뭐 이런 의미입니다. 복지부 시설 정보 시스템 이렇게 있고요. 잠시 한번 볼까? 잠시만요.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뜨뜨뜨 뜨뜨뜨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사회 보장 정보원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설 정보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노인 아동 뭐 쭉 있고 뭐 한번 해볼까? 노인 주거시설도 있고 부산도 있고 남구도 있고 전체로 해볼까? 그럼 여기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쭉쭉쭉 이렇게 많이 뜨죠? 그럼 이거를 뭐 조금 더 이렇게 일반 검색을 해보면 간만, 남구, 용호, 종합복지관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뜨고요. 사회복지관 유형이 뜨고 노인도 검색을 하면 여기 보면 뭐 요양시설, 생활시설, 노인복지관 또 뜨죠? 문현 노인복지관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주고 여가 뭐 이렇게 뜰까? 그러면 복지관이 뜨죠. 즉 복지관은 여가 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뭐 일반도 이렇게 돼 있죠. 즉 복지부가 바라보는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이게 분류 형태로 보면 뭐 노인도 뭐 아동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 여가 주거나 이런 게 여가 시설로 여가 복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엑셀 다운로드 받으면 전체적인 정보 다 나오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시설이다. 원칙 뭐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뭐 지역, 전문, 책임, 자율, 통합, 뭐 자원 활용, 중립, 투명성, 뭐 좋은 말 다 있죠. 예, 없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이런 걸로 뭐 시험 낼 생각은 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사업 대상, 우선 사업 대상은 그러니까 사업 대상은 사실 아까 봤던 것처럼 일반 전체예요. 누구나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차상위겠죠. 뭐 장애, 노인, 한부모, 다문화, 그 다음에 취업이 필요한 사람, 보호 아동,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전부 다예요. 근데 우선순위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3대 기능 되게 중요합니다. 3대 기능 서비스 제공, 사회관리, 지역조직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원래 이전까지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야기, 뭐 기능 이야기 그런 거 되게 엄청 많았어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거를 제가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뭐 사회복지 역사 수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복지관의 3대 기능을 국가와 민간에서 정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최소한 이 정도 기능을 해야 된다. 정한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이 3대 기능을 설정을 해놨고 이게 공식적인 국가 지침의 공식적인 지침이에요. 사회복지관은 최소한 이 3대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리고 이미 갔다 온 친구도 있겠지만 실습을 가게 되면 이 3대 기능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할 겁니다. 슈퍼바이저가 체크를 할 거고 이건 너무 기본이라 이런 건 쌤이 당연히 시험을 치면 내겠죠. 퀴즈 시험 같은 걸 내면 시험 칠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럼 사례 관리는 뭐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같은 개념이 있을 거고 서비스 연계가 영어로 뭐 referral 이런 말을 씁니다. 서비스 제공은 가족, 뭐 지역사회, 교육, 자활 뭐 이런 게 있고 조직화는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은 여러분들이 하는 실습도 있어요. 주민 조직화, 자원 개발 관리 뭐 요런 기능이 3대 기능의 대범주, 중범주쯤 됩니다. 그랬을 때 사례 관리를 보면 발굴, 개입, 연계가 있고 발굴은 뭐 개입은 뭐 그다음에 연계 뭐 이런 겁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말하자면 한참 길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우리 전공에는 당연히 사례 관리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 굳이 제가 여기서 중구난방 30분 동안 떠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전공의 허 교수님이 하시는 사례 관리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있겠죠. 이 수업을 특히 실습 나가기 전에 쌤의 개인적 추천은 푸개평은 뭐 당연히 하시는 거고 푸개평이랑 사례 관리 그 다음에 뭐 굳이 하나 더 하자면 실천 기술론 정도 한 3과목 정도는 꼭 듣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사례 관리론은 좀 듣고 실습을 나가셨으면 좋은 생각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서비스 제공은 이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복지관 가서 이 운영위원회 그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운영위원회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서비스 제공을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게 다 나와요. 가족 뭐 기능 강화, 지역 교육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교육 사업이랑 요 세 가지 사업이 좀 많습니다. 자활만 요런 거는 없을 수도 있고 되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서 많이 있고 그 복지관의 어떤 지역 기능마다 좀 달라요. 어떤 복지관은 교육문화 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은 뭐 가족 기능이라든지 지역사회 보호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가나다 라는 확실히 적거든요. 근데 요 가나다가 지역에 따라서 어떤 사업 영역에서는 많은 공간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좀 적은 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확실하진 않지만 지역이 좀 부유한 지역, 뭐 부산 같은 해운대구라든지 뭐 그런 지역 같은 그런 위주에서는 이런 교육문화 사업이 많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특히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문화 사업이 지역사회나 가족 기능보다 많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거는 뭐 항상 케바케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그렇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고 지역 조직화 기능은 이제 사실 그 운영위원회 이런 자료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관리 그다음 서비스 제공 요 세 가지인데 사실 서비스 제공이 가장 많아요. 분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사례 관리 그 다음이 지역 조직화라고 생각하시면 좀 돼요. 포션으로 보면 비율로 보면 근데 지역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앞에 사례 관리나 서비스 제공보다 적다 할지라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복지 네트워크 같은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복지 네트워크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죠. 실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욕구조사라든지 복지관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조직화 사업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 정보 제공, 시설 개방, 뭐 주민교육 같은 것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 개발자 관리도 계속적으로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 회계할 때도 보면 후원, 이거 그 기금 후원 같은 부분을 좀 볼 거거든요. 전부 다 이 지역 자원 개발 관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라는 영역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이나 이쪽 영역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원을 확대하는 게 사실은 어쩌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앞에 서비스라든지 이런 여가 문화 교실을 해서 운영해서 뭐 수업료라든지 뭐 이런 거 받기는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사실 그 돈 받아서 강사료라든지 대관료 뭐 서비스 뭐 물품 사고 하는 거 보면 거의 끝이에요. 사실 부산에 많이 없지만 서울에 뭐 수영장 딸린 복지관이라든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받아서 돈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데 여기에 자원봉사 후원자가 내시는 물품 뭐 기부금 같은 거는 생각보다 좀 커요. 그래서 어쩌면 복지관이 갖고 있는 이런 자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여기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영리 비영리 이야기하면서 복지관 자체가 영리 사업도 합니다. 뭐 카페도 하고, 뭐 특히 이제 이 여기랑 연동돼서 자활 사업이랑 연동돼서 보통 복지관 앞에 가서 뭐 바리스타 같은 거, 특히 장애인 복지관 지금 좀 많이 하죠. 바리스타 같은 사업이라든지 음식, 뭐 김장, 아니면 노인 사회 서비스, 사회 일자리 참여 같은 영역도 다 이쪽이긴 한데, 그쪽 영역에서 돈을 벌기는 벌었지만 사실 그게 뭐 복지관마다 주 메인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후원 영역은 사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기부 이런 쪽으로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잠시 또 하겠지만 기업이나 개인이 복지관이나 이런 뭐 공동모금회, 뭐 어린이재단 같은 1년에 복지 관련 뭐 공기업과 민간기업과 복지관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은 세금 감면 혜택이 되게 크죠.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어떤 순수한 선의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필란트로피라고 하죠. 순수한 선의로 인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현대에 와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바에는, 어차피 세금으로 1억을 내, 세금을 1억 낼 바에는 그냥 내가 복지관이나 이런 복지 공공기관에 1억 내서 내 이름을 드높이기 좋잖아요. 어차피 낼 돈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기관에 이렇게 기금을 내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현대에 와서 100% 순수한 개인의 어떤 선량한 마음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기에는 변질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선량한 행위를 붙돋는, 선량한 행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장치, 제도, 법령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익명으로 하시는 거 있죠. 내 이름 밝히지 말고 익명으로 하시는 건 정말 100% 순수한 호의인 거 맞습니다. 그런 거 너무 좋죠. 너무 멋있고, 저도 언젠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지만 쉽진 않죠. 현대를 살아가면서. 뭐 그런 거 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설치의 영역을 좀 봅시다. 보통 설치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 복지관 설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시도지사 및 그런 지자체장이 설치할 때 일단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먼저 첫 번째를 설치를 한다면 저소득층 우선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대표적으로 뭐 부산 어디 갔을까? 부산 장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남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도 분명히 복지관이,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게 많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지관은 반드시 저소득 지역, 뭐 임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이런 데 설치를 해야 되냐라고 문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우선은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이 누구나 이용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복지관 설치도 우선 설치 지역이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 주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법인, 기타 법인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는 이렇게 운영 직접 간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님이 한번 이거를 찾아놨어. 일부러 친절하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친절히 찾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이에요. 자,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 나주에 있겠죠, 당연히. 자, 인사말 보면 쭉쭉쭉쭉쭉 합니다. 뭐 이렇게 쭉 인사하고 이게 뭐냐, 조직도를 봅시다. 조직도. 자, 대빵이 누구냐? 나주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부대빵 복지과장입니다. 4급 과장이겠죠? 그 다음에 팀장이에요. 즉 관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장이 팀장이에요. 네, 관장이 팀장입니다. 네, 팀장이 그 다음에 주무관 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하시는 프로그램 사회복지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공무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는 시장이 운영하는 복지관이지만 시장이 운영하는 공공단체란 뜻이에요. 네, 공공단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부노인복지관은 이게 대표적인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지관 그러면 모든 민간이 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조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네,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게 전부 다 공무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요. 이런 기관이 있고, 두 번째는 양산이에요. 우리 양산이 있죠. 양산이 좀 특이한데, 자, 양산시 복지재단입니다. 양산시 복지재단이고, 어디를 봐야 되냐? 재단, 인사말. 짜잔! 누구냐? 이사장, 나동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나동현? 나동현? 양산시장입니다. 즉, 양산시 복지재단의 재단장은 양산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이사의 장,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양산시장이에요. 즉 양산시가 복지재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사장, 시장이죠. 양산시장이죠. 이렇게 운영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복지관을 이 재단이 운영합니다. 즉 양산은 거의 대부분에는 양산복지관이 이 양산복지재단 거고 이 양산복지재단은 양산시 거예요. 즉 거의 직접적으로 이 전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앞서 운영했던 나주시는 나주시장이 관할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재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 재단의 운영을 전부 다 민간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좀 개념이 좀 특이하죠? 정리를 할게요. 나주시는 나주시장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운영하시는 조직원은 당연히 공무직 내지는 공무원 내지는 공무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양산시는 양산시장이 이사장이 된 특수한 시가 운영하는 재단이에요. 즉 이 안에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을 운영하는 건 양산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관장 이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공무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운영하지만 이 사람들의 급여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재단. 이 재단은 어디? 양산.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간접도 아니에요. 준 직접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준 직접으로. 굉장히 특이한 구조긴 하죠.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요. 대부분 다 이렇게. 웅산 마찬가지고요. 양산시 노인복지가 다 마찬가지고요. 웅산 노인복지가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산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양산만 그런가? 기장을 한번 볼래요?
기장은 또 웃겨요. 자, 기장을 딱 들어가면 기장시 도시관리공단이에요. 이 공단입니다. 기장시가 운영하는 공공단체죠. 공단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 복지관이 있어요. 이렇게 복지관이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기장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기장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이 공단 이렇게 돼 있죠. 복지관에 공단 소개가 있어요. 왜? 시설이 공단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즉 여기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공단 소속이겠죠. 이걸 누가 뽑냐? 공단에서 뽑아요. 예, 직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즉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장이 만든 재단을 통해서 복지사를 이렇게 뽑는다면 기장 같은 경우는 기장이 직접 기장도시관리공단이 이 세 가지 복지관을 공단 소속으로 운영하고 여기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예. 이게 보시면 어딨지? 이게 어딨지? 제가 직원 안내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직원 안내 이렇게 공단 시설의 직원 안내 쭉 보면 여기 다 있어요. 복지관. 예.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복지관이 자기 직원인 거예요. 당연히 공단에서 직원도 뽑습니다. 내가 이거 공지 상황이 어디 있었더라? 정보 공개가 채용 정보 여기 있나? 네, 이렇게 프로그램 강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공단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이게 다 뽑습니다. 네, 쳐볼까? 보시면 이렇게 시간 강사부터 시작해서 아마 예전에 복지사 채용을 했을 거예요. 사회복지사도. 프로그램 강사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가 예전에 났나?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좀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요. 하여튼 공단에서 뽑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그리고 홀트입니다. 우리 근처에 있죠. 홀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홀트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기간 연형을 볼게요. 연형을 보셔야 돼요.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딨냐 어딨지? 2017년 자 2007년을 볼게요. 자 2003년에 부산복지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합니다. 누가 매입할까요? 네, 홀트 재단이 매입을 해서 홀트가 이 건물을 만들었어요. 즉 이 홀트 복지관은 홀트 복지관 자체가 홀트 거예요. 건물 자체가 홀트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저번에 갔던 한번 광안노인복지관 같은 거 볼게요. 광안노인복지관 이렇게 이 건물 쭉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자 수영구청과 위탁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나와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안복지관의 건물은 수영구청 거예요. 예, 여기 볼까? 건물 그림이 없나? 광안 갤러리 건물이 안 보이네. 여기 칠까? 자, 이미지 갈게요. 광안 노인 복지관 치면 이 건물 자체 보이죠? 이 건물 자체는 광안 노인복지관 이 건물 자체는
이 건물 자체는 수영구 같이 쓰고 있죠. 수영구 노인복지관, 강한 노인복지관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는 수영구청이 만들었어요. 수영구청이 만들어 놓고 나주시처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을 준 것. 너희가 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 불국토 노인복지관이 수탁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게 수탁이고 주는 게 위탁이죠. 이렇게 수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즉 복지관 같은 경우는 크게 이 네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나주시 중부 노인복지관처럼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 두 번째 양산복지관처럼 양산시가 복지재단을 만들고 복지재단이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 기장군처럼 기장군이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이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 이걸 저는 준직접형이라 부르는데 직접형, 준직접형, 그리고 간접형도 이 홀트처럼 재산 자체가 재단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불국토처럼 재산은 국가, 지자체 거지만 지자체에서 빌려와서 이렇게 쓰는 경우, 이렇게 한 3-4가지 형태, 조금 더 분할하자면 대여섯 가지 나누겠지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지관을 보더라도 법인을 볼 때 우리가 법인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시설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설을 설치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기관의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성격이 말한다는 것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같은 것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쌤은 극단적으로, 이거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과연 불국토, 즉 건물도 안의 내용도 사실은 전부 다 5년마다 돌아가는 계약단이야. 당연히 불국토에 일하시는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과 과연 나주시에 있는 공무직, 우리 흔히 말해서 공무원, 공무직, 조직이 막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민간인 게 아니잖아.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철밥통이잖아. 여기서 일하는 이 조직원과 이 조직원이 과연 같을까요? 바라보는 관점, 클라이언트에 대하는 관점 같을까?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쌤이 함부로 이야기할 것도 아니지만 과연 같을까 했을 때 이걸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도시관리공단 소속 혹은 복지재단 소속, 재단장이 누구야? 시장이야. 이 소속과 이 소속이 같을까? 그리고 홀트처럼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돼가지고 운영되는 기관과, 그리고 기관 자체의 건물 자체가 우리 거야. 근데 건물 자체 우리 게 아니라 수영구청 거야. 여기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태도, 기관을 대하는 태도가 같을까요? 여기는 쉽게 말해 전세예요. 여기는 자가고, 자가복지관과 전세복지관이 같을까요? 이 같다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예, 분명히 다를 겁니다.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 다른 관점으로 복지관의 조직 문화, 직원들의 어떤 성향, 태도, 관장의 어떤 복지사를,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방향, 방식, 이건 모든 게 다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지관을 바라보는 것, 이 관점은 이 복지관 설치, 건물의 소유권,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달라요. 분명히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 한 네 가지. 이 안에 4-2도 이 재단형과 도시관리공단형이 좀 다르죠. 당연히 관리공단형이 조금 더 안정성이 높아요. 당연합니다. 월급을 잘 모르겠네. 월급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지관 운영을 하게 되면 뭐 사업계, 행정계, 연계, 자원봉사, 뭐 비용수납 뭐 이렇게 쭉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직원 채용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명하되, 자, 요 구절이 2003년에 나왔어요. 원래는 대표이사만 임명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막 계속 이야기 나오고 해서 지침이 이렇게 됐어요. 2023년 지침에 대표이사, 정관이 정하는 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약에 정관에서 대표이사, 관장이 없이 대표이사만 돼 있다, 혹은 정관에 그런 말이 없다면 사실 대표이사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관에 이렇게 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침을 바꿔놨어요. 2019년 지침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이제 거기 지침을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명하되 신규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 모집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법인 이야기 할 때 이 고용하는 형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장은 뭐 2급 이상의 누구 복지관 3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인 경우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고 확보된다 라고. 이 직영시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수위탁 관련된 시설이 대부분이죠. 네. 자, 경비 분담, 부지 확보, 건립비는 지자체 또는 복지법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안노인복지관은 지자체가 하고 홀트 같은 경우는 홀트가 직접 했습니다. 근데 기능보관비, 뭐 운영경비 이런 거는 거의 다 지자체가 이렇게 제공을 해요. 실질적으로 설사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이 이렇게 복지관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비는 거의 다 지자체가, 국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엄밀한 의미의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관,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관은 없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기업이 운영하면 운영할 수 있을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당연히 지자체장이 이렇게 비용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현황을 보고 받아야 되겠죠? 돈 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그래서 매년 이렇게 현황을 보고받고 이걸 전부 다 모아서 복지부 장관한테 제공을 해야 되며, 이런 문구는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관협회는 뭐 이런 거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할 때 이런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뭐 지원 대상자, 학대 당연하죠. 아동, 노인, 뭐 성범죄 이런 걸 대상자를 발견하면 당연히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가 있고요. 전화번호 다 있고. 자, 복지관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최소 인력 이하는 무조건 높여야 돼요. 그 이하는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럼 10명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그 9명 안 돼요. 9명 안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는 서비스 여건을 고려해서 복지관 직원 수를 많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직원 수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사회 통합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사례관리 1명을 3명을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요렇게 뭐 5, 3,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직원 수는 뭐 특별시 19, 13,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때는 특례 8666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요 규정이 있으니까 요 규정에 따라서 특례가 들어갈 때는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다 규정이에요. 그냥 복지부 지침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있죠. 우리가 복지관이나 뭐 공기업이나, 사실 공기업은 왜 특히 뭐 금융공기업 이런 데는 도대체 이런 복무제도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어쨌든 사회복지관 복무제도를 보면 뭐 인력난 감소하고 뭐 이런 데 있고요. 근데 이 지원 원칙이 있어요. 일단은 중립성 원칙, 복지 분야의 고용시장을,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이런 사회복무하는 애들, 군대 대신 온 애들 많아서 실제로 일을 딴 사람들 고용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러면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공익의 목적, 영리 목적이 안 돼요. 당연히 영리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일할 수가 없고, 필요성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인 기관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은 사실 거의 필요성의 원칙이 어긋나거든요. 근데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금융공기업 같은 데 가서 사회복무한 애들은 보면 대부분 놀다 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군대 대신에 오시는 복무원칙, 복무제도를 지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시설들, 주요 업무 이런 게 있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통 한 8일, 47시간, 심화교육 3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갑니다. 교육을 받고 가요. 그래서 막 가는 게 아니라 다 교육 받고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심화교육 이렇게 다 있고 그냥 보면 돼.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아는 거 하나 보다 정도예요. 자, 이 정도가 쌤이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죠? 쭉 올라가면 어려운 내용이 없고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관은 크게 3대 기능이 존재하고 존재하고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 중요한 부분은 이 세 가지 기능 특히 이제 복지 공부하는 친구들은 복지관의 3대 기능 정도는 좀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3대 기능 중에 사례관리는 사례관리 수업이 듣고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조직화 두 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의 방식 이 네 가지 크게 5가지죠. 아니 크게 4가지 더 좁게는 5가지 정도의 방식에 따라 시설 운영과 조직 문화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복지관을 바라볼 때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은 뭐 여러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뒷부분 인력 뭐 이런 것도 또 계속 할 거예요. 시설 이야기 인력 회계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또 할 거니까 또 그때 가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오늘만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